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요, 친구가 평소에 궁금했다고 저한테 물어본 내용인데 콘텐츠로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 요정 선모양한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려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필라테스가 대중화되면서 개인 레슨이나 그룹 레슨으로 한 번쯤 접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솔직히 개인 레슨을 끊기에는 좀 부담되는 가격이죠. 10회에 보통 70만 원 이상은 하니까요. 더 건강한 미래와 나아질 내 몸을 생각하면 아까운 금액은 아니지만 필라테스에 대해서 잘 모른 채로 선뜻 지갑을 열기엔 어려운 걸 인정합니다. 저희와 같은 강사님들의 숙제도 회원님들한테 필라테스의 장점과 매력을 알게 해드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경험해 보시기 전에는 모르세요. 필라테스를 배워봐야겠다 마음을 먹으셨다면 일단 끌리는 센터에 가셔서 등록을 하세요. 필라테스 자체랑 맞으시지 않으실 수 있지만 필라테스가 일상의 보약처럼 좋은 운동인 건 확실하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제부터 상담을 가시거나 가시기 전에 염두에 두셔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모. 먼저 센터의 규모는 상관이 없어요. 평수가 크고 지점이 여러 개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요. 작더라도 실한, 그리고 나에게 맞는 선생님이 계신 곳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두 번째로는 위치. 내가 운동을 등록해서 잘 다니려면 우선 집 근처나 회사 근처로 검색을 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센터라도 가는 게 불편하면 점점 지칠 수가 있으니 내 동선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으로 몇 군데를 추려보세요. 세 번째, 센터 SNS. 홈페이지에서 원장님 양력이나 강사 프로필을 보실 수 있는데요. 원장님 양력이나 센터의 SNS를 보시면 그 센터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보여요. 원장님께 수업을 들으실 게 아니라면 양력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강사님들의 프로필도 사실 꼭 봐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센터의 분위기와 원장님도 필라테스를 하시는 분인지를 보시고 개인적으로 그런 센터를 추천합니다. 운영자가 운영만 하는 곳에 비해서 원장님도 필라테스를 하시는 분이어야 강사 관리도 쉽고 체계도 더 잘 잡히고 너무 상업적인 분위기도 아닌 것 같아요. 네 번째, 3번 체크사항과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공부하는 센터인지 보세요. 원장님께서 필라테스에 열정이 있으셔서 강사님들의 발전과 수업의 퀄리티를 위해 스터디를 여는 곳이라면 회원님들 입장에서도 좋은 게 누군가 내 몸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고 계속 지루하지 않게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수업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강사 재량이긴 한데 확실히 원장님이나 동료 강사들이랑 케이스를 공유하면서 배우는 게 많거든요. 꼭 정기적인 스터디가 아니더라도 이런 게 가능한 분위기인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협회. 요즘은 필라테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간혹 선생님들의 이제 출신 협회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서 말씀드릴 부분은 라이센스가 국제냐 국내냐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필라테스 자격증이 사실 따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서티만 딴다고 해서 땡인 직업이 아니거든요. 어디를 나왔냐 보다는 꾸준히 공부하시는 쌤을 만나는 게 중요하겠죠? 나는 그래도 무조건 큰 협회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강사님을 원한다 하신다면 알고 계신 협회의 그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곳이나 교육센터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입견이 생길 수 있으니 특정 협회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다섯 번째, 기구 브랜드. 이것도 괜히 말했다가 몰매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요즘은 국내에서 제작하는 것도 되게 잘 나와요. 혹시나 조건으로 따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개인적으로는 스타
샷이나 밸런스드 바디 그리고 케어 정도만 제가 다뤄봤던 브랜드의 기구라서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여섯 번째로는 이제 선호하는 스튜디오 형태. 인테리어 디자인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프라이빗한 공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별 룸이 있어서 강사와 1대1 운동이 가능한 곳을 찾으시면 좋고, 혹은 오히려 그렇게 독립적인 공간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픈되어 있는 그 스튜디오를 찾으시는 게 좋겠죠? 이런 게 상관이 없으시다면 패스해도 좋을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가격적인 면을 비교해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레슨비는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 동네 시세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싼 곳이 있다? 그렇다면 싼 이유에 대해서 조금은 의심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오픈 기념이나 다른 이벤트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면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요건이 되겠죠. 그렇지만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비싸다고 해서 부정적인 인식부터 가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센터만이 내세울 게 있으니까 비교했을 때 조금 높게 느껴지는 것이지 어차피 결국에는 금액대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건 터무니없이 저렴한 곳은 제외한 얘기예요. 그리고 보통 센터에 가시면 1회 체험권이 있어요. 물론 1회 체험권에 필라테스의 모든 것을 알기란 불가능한 얘기지만 내 몸에 대해서 체크받으실 수 있고 50분 동안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 평소 궁금했던 부분이 해소될 수도 있어서 1회 체험권이 있다면 꼭 체험을 해보세요. 몸에 큰 이슈가 없는 분들은 필라테스 경험이 없어도 그룹 레슨에 바로 투입이 되셔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효율적인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필라테스가 몸의 효율적인 움직임, 근육을 어떻게 정확하게 쓰는지를 배우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숙지를 하고 들어가시면 좀 수업이 더 다르겠죠. 최소 5회에서 10회 정도라도 개인 레슨을 먼저 받고 그룹 레슨에 들어가시면 훨씬 더 수월하실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이해도도 다르고요. 하지만 근골격계 질환을 갖고 있거나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개인 프로그래밍이 들어가는 1대1 수업이 더 맞겠죠. 저 같은 강사도 솔직히 1대1 수업하면 좋아요. 아무리 운동을 즐겨하고 몸을 쓸 줄 알아도 밀착 케어가 들어가면 집중도도 다르고 운동의 효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룹 레슨을 등록하실 땐 4대1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강사님 한 분이 케어하기에는 저는 최대 4명이 최대라고 보고요. 세세하게 잡아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분씩 돌아가면서 받을 여유가 있으려면 4명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필라테스는요, 나와 맞는 강사님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강사님에 따라 필라테스가 재미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안타까운 건 첫 시도에 실망을 하시고 돌아서게 되는데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센터에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한번 바꿔달라고도 말씀을 해보세요. 사람인지라 성향이나 스타일이 맞는 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강사님 입장에서도 케어하기 힘든 회원님이 있기 마련이고 회원님 입장에서도 잘 맞지 않는 강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강사님 입장에서는 돈을 받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강사님의 몫이지만 회원님 입장에서는 돈을 지불하고 배우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억지로 참지 마시고 전혀 불쾌한 내용이 아니니 강사 변경 요청도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필라테스가 좋아지기만 한다면요. 필라테스는 예민한 사람들이 잘 한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단순 운동이라기보다 조금 더 심오하고 예민한 운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교육받을 때 강사와 회원의 라포 형성이 잘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어떤 강사를 만나서 다 좋은데 이런 부분을 더 나에게 맞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게 바뀌기 어려운 부분이라 판단이 든다면 다른 강사님을 찾으셔야겠죠. 이런 성향을 상담 때 읽어서 그에 맞는 강사님을 배정해 주시기도 해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개인 레슨에 이제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룹 레슨도 여러 타임을 받아보시면서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다 정말 마음 맞는 선생님을 만나면 이제 그 선생님을 따라다니시면 돼요. 그런데 필라테스와 사랑에 빠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첫 인상이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처음 필라테스를 누구한테 배우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끝으로 한 가지, 이건 회원님들께서 지켜주셔야 할 사항인데요. 센터에 시스템이 있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홀딩이나 연기가 사실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이유로는 운동을 하시다가 중간에 끊기면 지금까지 했던 게 다 말짱 도루묵이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그래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30회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었는데 중간에 쉬는 텀이 너무 길었어요. 그러면 이건 좀 의미가 없어져요. 다시 30회를 시작해야 되는 거고, 회원님 본인도 이제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흥미를 점점 이렇게 잃기도 쉬워지고요. 휴가나 병가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한번 운동을 시작하셨다면 내가 그 등록한 세션만큼은 꼭 꾸준하게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쪼록 필라테스에 대해서 좋은 점을 많이 알게 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